대표님 오늘은 사연 읽기죠. 공부낭독회. 아이님 달 없어요. 달아. 달 내가 안 보냈네. 미안해. 나중에 박아줄게요. 땅땅땅. 내 로컬에선 할명이 이미 그렇게 돼 있거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물팅하셔 죄송해요. 할명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는 스타일 아니라. 그렇긴 해요. 맞죠. 괜찮습니다. 시니컬 하셨어. 지난번에 녹음했던 것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내주셨었나? 낭독 보내주는데 연습 안 할 거야. 없는데? 요? 한번 볼게요. 네. 내가 안 보냈으면 어떡하지? 직석으로 읽을게요. 나오면은 글자 하나당 한 대. 빨리 찾아야 돼. 내가 먼저 찾아야 돼. 양념 펀치냐 공룡 펀치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 공룡 펀치 날리겠습니다. 그 디스코드 모이셨다면 내용 검색하기. 가자. 마지막 대화가 10일이에요. 카톡? 카톡에도 없어요. 있네. 어디 있어요? 네, 이게 시험이 아니면 누구? PC 카톡이요. 최근 대화가요. 오늘은 유튜브 버전으로 낼 때는 1분 전후로 해서 스토리 잘라버릴 거예요. 네. 잘한 거를 올리고 싶거든요.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녹화 방송 하듯이 할 거예요. 네. 한 번에 딱 끝내기 어려운 건 아니까 실수하는 걸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 네. 순서는 당신만 모르는 캠퍼스 귀신의 정체, 슈아미, 학교 뒷산 등산길에서 본 스트레칭하는 귀신, 유이양, 13층에 사는 남자, 시아님이죠. 집념의 귀신 제가 한 다음에 이번에 보내드린 걸 새로 하겠습니다. 네. 네. 생각난 건데 문제적 남자들처럼 머리 쓰는 퀴즈쇼 하면 재밌겠다. 우리 멤버로 그거 한다고? 저 머리 터져요. 나도 못 내 그런 문제. 성량으로 숫자 만들기 그런 거라도. 왜 굳이 그걸 해야 되는 거지? 말을 못했잖아요. 나는 이과적 그게 아니라서 대표님은 많이 힘듭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깻잎전만 먹었어요. 깻잎 좀 맛있죠. 최전이에요. 저도요. 떡볶이 찍어 먹고 싶다. 떡볶이 먹고 싶다. 맛있겠다. 밤에 야식 얘기는 위험해요. 바로 배고파진다고요. 2시간 전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배부릅니다. 놀랄 일이야 그게? 부러워서요. 치킨 먹었어요. 맛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닭을 위해서 위령제라도 지내야 돼. 소비량이 얼마나 될지. 또 어마무시하죠. 밥 먹고 차에서 자고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추석이었으니까 산도 가고. 저도 시골이 없어서 집에만 있습니다.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네. 그죠? 시골에 가면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양날의 검 용돈 갈 수 있고 용돈을 줘야 되는 타이밍도 온다. 난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언젠간 싫다. 형제자매가 없는 타이밍이야. 이란 개 같은. 자, 시험이 올리겠습니다. 왕. 올라가. 페로롱. 페로이드가 닌텐도한테 고소 아. 먹어가지고 아, 이제부터 진짜. 진짜 몰라요. 수익금은 어떡하냐? 전부 위자료로 내지 않을까요? 인수를 해서 이야. 그냥 딴 데로 샜죠 이야기가. 자, 시작한다. 에펙트 한번 더 당신- 줘야지. 너무 빠르겠죠? 긴장해서 빨리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 네. 유튜브에서 할 때는 평범한 애가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 당신만 모르는 캠퍼트. 오케이. 혀가 꼬인 것뿐이야. 다시 한번 갑시다. 당신만 모르는 캠퍼스 귀신의 정체. 대학 시절 나는 밤늦게까지 캠퍼스 주변에서 술을 마시곤 했어요. 어느 날 나는 폐쇄된 지 오래된 기숙사 건물 앞을 지나가게 되었죠. 한때는 많은 학생들이 머무르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버려진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기숙사 근처를 걷던 나는 갑자기 그곳에서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건물 앞들에 뭔가 떠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 사람의 머리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엔 놀라거나 무서워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나는 두려움보다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머리 모양의 형체는 희미하게 중얼거리며 내 주위를 맴돌았고 점점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형체를 보고 있는 내내 묘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나는 그것을 쫓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치 꼭 잡아야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힌 것처럼 나는 점점 빠르게 그 형체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에게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둘렀고 발기질을 퍼부었습니다. 그 형체는 쓰러지지 않았고 나는 분노에 가득 차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어깨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 눈앞에 그 형체의 윤곽이 뚜렷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형체는 다름 아닌 내 친구 형식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끝입니다. 잘했다. 한 번 절었어요. 젠장. 너무 잘하셨는데요. 다음에는 검은 옷 입지 맙시다. 형식이 불쌍해. 방식이 갖고 댕기고 말이야. 내가 안 죽였어. 하재면 돌로 내려 찍은 건 누구지? 아직 안 찍었어요. 찍기 전이다. 살인 미수군요. 폭행 미소죠. 죽이진 않았어요. 죽이진 않았다. 미수를 크셨다. 그래요. 자, 이번에 근데 잘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했던 거라 그런지 근데 두 번째 거가 사실 불안하긴 해. 저 잘 읽을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박또박 한 문장 먼저 눈으로 읽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게 편집하기 편합니다. 자, 유이양 올려보냈고 저도 대사 좀 보느라고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만난 거 드셨어요, 대표님? 대표님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구나. 네. 가족이 지금 번갈아가면서 아파가지고 다들 아이고, 난 애가 있으니까 우동이랑 죽 같은 그런 것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제 빨리 쾌차하세요. 근데 그 와중에 KFC 잠깐 먹고 몸이 좋은 거 먹은 다음에 꼭 그런 걸로 밸런스 맞춰줘야 됩니다. 네, 저도 오늘 치킨 먹을 때 감자튀김 같이 먹었습니다. 그 밸런스는 맛있었죠? 너무 추워졌어. 다시 몸이 좋은 것도 넣어줘야 돼. 그럼 내일은 감자를 감자. 찐감자. 오케이. 찐감자 농크입니다. 이 제목하고 한 2, 3초 정도 둔 다음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뒷산 등산 괜찮아, 나도 잘했어요.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학교 뒷산 등산길에 본 스트레칭하는 귀신. 고등학교 2학년 가을 우리는 체육 시간에 학교 뒷산으로 등산을 가게 되었어. 산을 오르는 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무리지어 출발했지. 나는 뒤처진 채 산길을 따라 걷고 있었어. 그때 내 뒤에 누군가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래. 낙엽이 바람에 날리며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여전히 이상했어. 몇 걸음 더 걷다가 뒤를 다시 돌아봤을 때 작은 여학생 같은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 체육복을 입고 멍하게 보이는 모습이었지. 난 놀라서 멈춰섰지만 그 아이는 어느새 사라져버렸어. 솔직히 소름이 돋았지만 그래도 그걸 친구들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래서 정상에 도착했을 때 나는 친구들에게 슬며시 물어봤어. 저기 혹시 누가 내 뒤에 있었어?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다며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 그리고 며칠 후에 같은 산길로 다시 등산에 가게 됐는데 이번에도 천천히 걷고 있다가 옆 친구가 나타나더니 내게 다가와 하나를 물어봤어. 너도 그거 봤어?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 뭘 말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친구는 조용히 속삭였어. 봐버렸구나. 내가 봤던 그 여학생은 나를 따라오던 것이 아니었어. 나무에 몸이 축 처진 채 매달려 있던 거였어. 필라테스를 하다가 무리한 것 같네요. 나무에서 플라잉 필라테스를. 조심하지 그랬어. 뭐든 적당히 합시다. 뭐가 혜연님 뭐 라면 드세요? 딱 왜? 걸렸다. 드셨던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나? 할머니가 갖다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지. 마이크 다행이다. 키고 대놓고 후루룩거리면 어쩔 수 없지. 여기다 걸면 딱 이쁜데. 무슨 슈크림 딱 한 것처럼. 귀여워. 유량 귀엽다. 실루엣이 너무 이게 딱 어울리는 것 같아. 나의 것이 그러니까. 되시오. 다음 시야. 와, 어울린다. 나쁘지 않은데? 딜레이 때문에 무슨 화면인지 모르겠어. 오늘은 제가 시아님이네요. 야호. 이름표를 약간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되는구나. 아니야, 그 정도 희생은 할 수도 돼.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아님도 되게 잘 하시는데 말미라 그러죠. 그 끄는 경향이 끝맺음? 있었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 그게 편집할 때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설픈 타이밍이 잘린 것처럼 내 말이. 맞아요. 하고 잘리는 느낌. 저도 그런 편인데 시아님도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제목 한 다음에 제가 효과음 낼 테니까 2, 3초 정도 있다가 다시 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나 왜 이렇게 목이 안 좋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화이팅. 잠깐만. 꽃채님 말하고 계신가? 그 노란색 그 느낌표 뜨셔가지고. 진짜 인터넷이랑 그런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네, 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시아님 엄청 바빠 보이시는데 뭐 하고 계신 걸까? 시아님 바빠요? 막 얼굴이 막 이렇게 최대한 조에 갈라지지 않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지 말아요. 감기 요즘 유행이래요. 13층에 사는 남자.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나는 도심 외곽의 고층 빌딩에서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해야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흥미로운 경험이 될 거라 생각했다. 청소 첫날 건물 관리 아저씨가 건물 구조와 청소 구역을 안내해 주었다. 그는 특히 13층에 대해 조심하라고 했다. 그곳은 다른 층과 달리 오래된 느낌이었고 회사의 물류 기록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13층을 자정 이후에만 청소하도록 해. 그 시간대가 가장 안전하거든. 관리 아저씨의 경우가 왠지 찜찜했지만 나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일을 시작했다. 자정이 되어 13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또 끝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는 향초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고 잠깐만요. 연기는 향초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고 그 앞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가 잠깐 앉아보겠나? 라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고 나는 당황했지만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작은 상자에서 떡을 꺼내며 권했다. 저는 괜찮아요. 일하러 온 거라서. 내가 손사래를 치자 남자는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다. 안 먹을 거면 내려가. 여긴 아직 너가 보기엔 일러. 놀라서 나는 엘리베이터로 뛰어내려왔고
곧바로 관리인 아저씨께 상황을 설명했다. 김 과장님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그분은 이 건물 집주인이야. 오래전 자살로 돌아가셨지. 절대 자살할 것 같은 분이 아니었는데 말이지. 몸 상태는 괜찮았어요.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빨리 온수물 마시세요. 근데 목이 잠긴 거 아니야? 네, 2시간 전에 치킨 먹으셔서 잠 때문에 잠긴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커버 쳐주려고 그랬는데 시아미가 바로 까주는구나. 아이고나. 사실은 이미 2시간도 전에 깨있었으니까 합계 3시간도 전부터 깨있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따뜻한 물 많이 마셔요. 죽지 마요. 안 죽어. 여기 부상투하는 데 아니야. 피삼켜. 아유. 코로나 자가 키트 있으면 해보세요. 요즘 코로나도 유행이라 혹시 몰라요. 맞아요. 내일까지 한번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좀 끄고 재채기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못 껐어. 너무 빨랐어. 마이크 끄고라고 하는지 말았어야 됐어. 먼저 끄고 얘기를. 자, 시야 내리겠습니다. 시야 올리고 시야 내려. 이야, 대표님은 정말 대표님이 직접 드디어 너무 멋있어. 사장이 잘하는군. 누지? 가산 좀 주겠다. 박수 쳐야지. 다들 긴장하는구만. 이래서 사장님이랑 축구하면 안 된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넘어지고.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출전 미안하다. 선수가 부족해가지고 감독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 있지. 눈을 감고 계시네요? 저요?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연습 안 했는데 실수하면은 지난번 거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집념의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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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잖아. 그 정도 이해한다고.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집념의 귀신. 오래전 강원도 인제군의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나는 도서관 서서로 일하고 있었다. 겨울방학 중이라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학교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숙직을 맡아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고 밖에는 눈이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학교의 오래된 벽시계가 종을 12번 울렸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어떤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림자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자 나는 입술이 퍼렇게 질린 남학생이 운동장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남학생은 낡고 흠뻑 젖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눈 내리는 학교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듯 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왔다. 입술이 퍼런 그 남학생이 멈춰서더니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에 있어요? 그 순간 내 몸에 소름이 돋았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남아있는 것은 눈 내리는 운동장과 어둠에 잠긴 학교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대출 장부를 살펴보다가 몇 년 전 민수라는 남학생이 책을 빌렸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반납 기한은 이미 오래 지났고 책은 여전히 반납되지 않은 상태였다. 민수는 사고로 생을 마감한 학생으로 그가 마지막 빌린 책은 제목을 지금 바뀔 순 없지만 아직 미납한 책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숙직을 하게 되었다. 자정이 되자 남학생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입술이 퍼렇게 질린 채로 그는 내게 또 말을 하였다. 반납함 어디 있어요? 직접 반납해도 된다고 하자 그는 머뭇거리며 책을 내밀었다. 책 제목은 기사들의 은밀한 사랑이었다. 책을 받는 순간 소녀는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날 이후 도서관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나는 가끔 안절부절하던 표정이 떠오른다. 민수야, 평안함에 이르렀냐? 이상입니다. 민수야, 잘 살아야 한다. 평안에 이르렀나. 얼마나 안절부절했을까. 그 와중에 반납은 꼭 지키고. 착한 친구요. 착한 친구들이 책임감이 강해가지고 떠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책임감 갖지 말고 잊으세요. 야호. 저도 말하면서 침 한 번 삼키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편집하기 편하다는 거 그쵸? 천천히 해도 됩니다. 1분 안에 쇼츠를 만든다고 해서 1분 안에 말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래퍼가 되는 거지. 순서를 말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귀신의 근무 대만 유이, 네? 인사성 밝은 그 땡땡 슈안미, 네. 호기심의 결말 시아, 녹음실의 이상한 시간 로이드, 기묘한 꿈 이야기 서하임, 그리고 보면 안 되는 사진첩 유이입니다. 테스트 잠깐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로봇인가요? 아, 좋습니다. 안전 해볼까? 근데 더 작게 할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효과를. 왜냐면 저는 유이 양의 그 생 목소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또 나쁘지 않고 왜 이러지? 이런 줏대없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다 좋아요. 아니 뭐 유이님이 편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멘트장을 봤나? 멘트장이. 기계음 나중에 입힐 수 있으니까는 유이님 읽을 때 멀티 하시면 또 꼬일 수도 있으니까 멀티가 잘 되시지만 잘한다 말 잘한다. 어떡하냐 웰시암이 대단하다. 예 올리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우와, 너무 잘 어울려. 부끄럽네요. 이런 멘트장을 봤나? 플러팅 장인. 플라팅 마구마구 날릴 테야. 제목만 에코 넣어서 읽어도 되나요? 아 좋죠. 수지는 엘리베이터를
다시 해도 될까요? 엘리베이터. 영어를 잘해서 생긴 아. 문제. 잘못 읽었어요. 이 발음 너무 앞서가지 마. 다른 사람들이 버겁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귀신의 근무 태만. 밤늦게 집에 돌아온 저기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엘리베이터 귀신인데요. 원래 4층에서 사람들을 태워야 하는데 요즘 좀 바빠서 그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인간처럼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새로운 귀신 교육도 받고 엘리베이터 기술도 업데이트해야 되고 아파트 전체 담당이 늘어서요. 그래서 파악이 완벽하지 못했네요. 맞아요. 다음엔 더 열심히 할게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다음번엔 4층에서 사람들을 태워야 해요. 다음번엔 제대로 걸려다. 와. 완전 좋았습니다. 네. 나중에 그냥 다시 유리한 한번? 목소리로도 들어보고 싶네요. 로봇처럼 들려가지고 나한테는. 사실 로봇가 맞아요. 기계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했는데요. 그렇구나. 라디오에서 들리는 것처럼 약간 멀리 그런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하임양처럼 오디오 환경을 안 좋게 갑자기 한다던가 마이크 앞에다가 A4 용지 한 5장을 그런 물리적인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아요, 좋아요. 그럼 특정 부분만 다시 하는 건가요?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노래를 할 때도 한 큐에 다 하는 게 톤이 유지가 되거든요. 톤 앤 매너가. 아 맞아요. 또 보는 것도 재밌으니까 사운드 이펙트 안 내는 게 더 재밌을 거라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화면 엄청 빨리 돌아간다. 뿌채님은 잠깐 시아님 머리로 귀여워요. 하나 둘 셋. 엘리베이터 귀신의 근무 태만. 밤늦게 집에 돌아온 수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4층에서 멈췄다. 또 4층이야?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조명이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수지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엘리베이터는 자신밖에 없었다.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제가 엘리베이터 귀신인데요. 원래 4층에서 사람들을 태워야 하는데 요즘 좀 바빠서 그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수지는 당황하면서도 어이없어서 물었다. 왜 바쁜데요? 귀신은 난처한 듯 말했다. 저도 인간처럼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새로운 귀신 교육도 받고 엘리베이터 기술도 업데이트해야 되고 아파트 전체 담당이 늘어서요. 그래서 파악이 완벽하지 못했네요. 수지는 피식 웃었다. 그럼 다시 근무를 제대로 하면 되겠네요? 귀신이 힘을 내듯 대답했다. 맞아요. 다음엔 좀 더 열심히 할게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엘리베이터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수지는 10층에 도착했을 때 빠르게 내렸다. 그런데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귀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번엔 4층에서 사람들을 태워야 해요. 다음번엔 제대로. 그리고 그날을 한동안 잊고 지냈었다. 어느 날처럼 집으로 오는 길. 오늘은 웬일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계단으로 올라가였다. 10층. 너무 힘들다. 어쩔 수 없지. 운동이라 생각하고 올라갈 수밖에. 그러던 중 4층쯤에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고 멈춰서 있는 게 보이는 거다. 뭐야. 그래도 여기서 멈추는 게 어디야. 그러곤 엘리베이터를 탔다. 운동은 내일부터 하는 걸로?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고는 스피커에서 짧게 한마디가 나왔다. 걸렸다. 야 없는 것도 색달라서 좋았어요. 제가 사운드에 신경 쓰느라 멀티 못해. 천천히 할 걸 그랬네요. 좀 더. 편집에서 알아서 해줄 겁니다. 편집자님. 저 귀신은 은혜로 원수로 갚는 거네. 그니까요. 나쁜 시키. 테스트한 거지. 크게 반성하고 정진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 대가로 사람이 죽었지만. 계단을 오르기로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맙시다. 운동해야죠. 자 다음 샤미 준비해라. 네. 저도 대사를 펼쳐보겠습니다. 멘트를 제가 써놓는데 유양이 답답했는지 본인이 읽어주기도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다리고 야, 있습니다. 밝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성 발음 그 땡땡. 해가 저물고 있었고. 스톱. 네? 빨라. 빨라요? 빨라. 오케이. 여백의미. 여백이미. 저 속도는 괜찮나요? 유양 좋았습니다. 오히려 느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스산한 느낌. 스산한 공룡. 어때? 괜찮아? 이런 건데 샤미가 하는 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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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니까
텀을 줘도 됩니다. 네. 그거 말고 다른 건 완벽합니다. 고. 인사성 바그 인사 그만이야. 죄송합니다. 미안. 나도 모르게 야라고 나왔네. 미안. 있었어 밝은 긴장해. 네, 순간 여러분. 에러 났다. 다시 객실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와중에 죄송합니다. 대표님 혈압 상승 미안해. 다시 할게요. 혈압선상 안 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프로님들도 NG 내고 재촬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잘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번에 연습 못한 거 당연히 아니까. 네. 지금도 빨라. 지금도 빨라요? 눈으로 한번 읽고 말해도 될 것 같아, 문장을. 네. 다시 시작하자. 인사성 밝은 그 땡땡. 욕한 2층. 나는 종종 객실의 작은 테라스에 나가 차를 마시곤 한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료칸 앞에 작은 정원에는 한 여자아이와 그보다 조금 더 작은 남자아이가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게 다가왔고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됐다. 객실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중에서 테라스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으로 채워주는 것만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다시 한번 찻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갔다. 하늘은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들었고 정원에서 놀던 두 천사 같은 아이들은 작은 연못가에 돌다리 위에 서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남자아이가 뒤에서 여자아이를 밀쳤다. 여자아이는 돌다리에서 떨어져 연못 가장다리에 넘어졌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깜짝 놀라며 혹시라도 아이가 다쳤을까 걱정이 되어 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울고 있는 아이를 이미 어떤 여인이 가서 달래는 듯 보였다. 아이는 괜찮아요? 라고 내가 말하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뒤로 돌렸고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 나를 향해 빨리 왔네? 라고 말했다. 달걀 귀신이군요. 달걀은 소금이지요. 아 달걀 먹고 싶다. 예쁘다는 건 저만 그럴까요? 예쁩니다. 달걀 귀신이 뭔가 예쁜 느낌이. 이쁘네요. 거북목인 것 같은데 뒤에 뭐가 볼록 튀어나오는 거. 저 달걀 귀신은 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애기들의 어머니가 되는 격인가? 해하려 그러는데 주인공이 생각보다 빨리 와버리니까 빨리 안돼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해 가능했습니다. 어쨌든 고우십니다. 이쁘다. 샤미 내리고 아까 샤미 되게 잘했어. 맨 마지막에 그래요? 되게 잘했어. 나는 몰입이 딱 됐었어. 감사합니다. 그죠. 느리게 하니까 전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약간 분위기를 스산하게 하는 느낌이 든다 그럴까? 오, 스사스. 그렇지만 연습은 해라. 알겠습니다. 렛츠고. 호기심의 결말.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 우리 마을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오래된 전설인데 전해 내려오는 곳이었다. 특히 마을 언덕 위의 작은 목도집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그 집에서는 때때로 희미한 노랫소리를 들렸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니카게의 노래라고 불렀다. 오니카게의 노래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에게 악몽을 불러일으킨다는 속설이 있었다. 이 노래는 에도시대 때 사무라이에게 살해당한 여인의 원혼이 남긴 노래라고 한다. 여인의 영혼은 불안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며 집안에 머문다고 전해졌다. 그 멜로디는 짧고 날카로웠으며 마치 오래된 하이쿠에 음을 붙인 듯했다. 어린 시절 마을 사람들은 이 노래로 아이들을 복주곤 했다. 오닉하게 노래를 부를 거야 하면 아이들을 금세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그 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나는 성인이 되면서 이 전설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여겼다. 도시에서 살며 어릴 적 공포에 잊고 지냈지만 얼마 전 고향이 돌아왔을 때 우연히 그 집을 지나치게 되었다.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 나는 그 집에 이끌려 다가갔다. 집 근처에 다가가자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렸다. 공포감이 밀려왔지만 노랫소리에 더 끌려갔다. 문을 열었고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거대한 거미줄 속에 사람 머리를 한 거미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거미는 나를 바라보는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진이 너무. 다리에 털도 달렸을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워. 달걀 언니는 예뻤는데. 쭉쭉 빵빵이었는데. 여러분들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맙시다. 하지만 단발머리에 거미 몸이라니 무서워요. 거미는 곤충일까요? 동물일까요? 동물이에요. 맞아요. 곤충이야. 거미는 히어로입니다. 바로 다음 가겠습니다. 세기와 나레 데스까? 모두 여기를 봐주세요. 그렇죠. 대표님의 행차가 있으십니다. 빨리 연주해. 네 여러분 들렸어요? 유이양의 효과음 못 들었죠? 네, 안 들렸어요. 노래 부르는 거 있던 거 아니었어요? 디스코드로 하니까 아마 안 들었을 텐데 효과음으로 넣었거든요? 되게 잘했어요. 네. 나중에 방송으로 들어봐요. 풀 버전 내주시나요? 긴 버전도 있는데 없어요? 시아님이랑 목소리 겹치면 안 되니까 짧게 했습니다. 허밍
설명만 하는 거를 보내드렸었어요. 길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직전에 부탁하는데 완벽하게 해오는 그녀. 에헤. 자, 렛츠고! Let's go. 녹음실의 이상한 시간. 나는 작은 녹음 스튜디오에서 작곡가로 일하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에 작업을 마무리하려 했고, 스튜디오는 오래된 빌딩 3층에 있었고 나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었다. 다른 룸에서도 녹음이 진행 중이었다. 나는 2번 룸에서, 다른 팀들은 1번과 3번 룸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커피를 마시러 나갔는데 복도가 너무 조용했다. 평소 들리던 소리들이 모두 사라진 듯했다. 나는 1번 룸으로 가보니 사람들이 무언가에 빠져있는 모습이었다. 시간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니? 한 사람이 물었다. 그들은 녹음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나는 3번 룸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모든 팀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우리는 매니저에게 이 상황을 알리기로 했다. 맞아, 전화도 안 들고 밖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도 않는데 이게 뭔 일일까 모르겠네. 그리고 우리가 스튜디오를 조사하던 중 갑자기 전기가 나가 어둠에 갇혔다. 그 순간 스튜디오 구석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고 우리는 오래된 테이프 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는 전원이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고 있었다. 테이프에는 우리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한 기억이 없는 말들이었다. 우리들 중 하나가 말했다. 이 먼지 쌓인 테이프에 어떻게 우리 목소리가 녹음된 거지? 우리는 그 테이프와 이상한 상황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상입니다. 무슨 일이고? 전날 밤 술을 많이 자신 듯합니다. 술 때문인가. 적당히 먹어야 해. 알코올은 적당히. 스기와 보라우사기. 서하임입니다. 하이님, 예. 근데 우사기라고 하면 다들 아는구나. 신기함. 반주 우사기가 있기 때문에. 에? 반주 우사기 뭘 드시는구나. 다들 그걸 이해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군요. 바니 퍼플 바니 퍼플바니. 우사기 원래 가와이. 하이님 볼따고 한 번만 만지고 싶어요. 탐스러워. 화임양 캐릭터는 이제 선화가 완성돼가지고 너무 기대된다. 움직임 넣기 전 단계. 네, 자 시작하십시오, 서하임양. 기묘한 커튼을 닫고 있었다. 보면 안 되는 사전전. 죄송해요. 뭐지? 근데 못 보였어요? 연습하는 거다. 왜? 대역 제인입니다. 하이님 죄송해요. 다시 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다시 하죠. 네. 난 내가 뭐 누른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 안 해서 다행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기묘한 꿈. 남자는 나를 돌아보며 다시 합니까? 그럴 수 있어. 죄송해요. 정말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가 왜 죄송해? 안 끊었으면은 거기서 괜찮아요. 이게 죄송해가 왜 나와? 중간부터 해도 됩니까? 아니면 좀 다시 하겠습니다. 합시다. 미치겠다. 1, 2분이니까 그죠? 눈물 나. 웃긴다.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나버리는. 우천포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정색합시다. 기묘한 꿈 이야기. 대학 교수인 나는 어느 날 오후 연구실에서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가슴 언저리가 아파 깨어났는데 어딘가에서 무언가 닦는 소리가 들려왔다. 색, 싹, 색, 싹. 눈을 떠보니 한 젊은 남자가 창가에서 커튼을 닫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에 몰두한 듯 보였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게 뭐 하는 겁니까? 남자는 나를 돌아보며 멈칫하더니 내 뒤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그가 닫고 있는 커튼을 자세히 보았다. 커튼에는 핏자국 같은 것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순간 남자의 얼굴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서 봤던가? 맞다. 시각 하나 차이로 아쉽게 비를 줬던 학생이었다. 기억이 떠오르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남자는 내 뒤쪽을 바라보더니 다시 나를 보며 갑자기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는 무거워 보이는 캐리어를 끌고 황급히 연구실을 빠져나갔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연구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이었을까? 여전히 그 순간이 생생하게 남아있지만 진실은 알 수 없다. 그리고 난 그 연구실에서 영원히 나가지 못했다. 점수 낮게 줬다고. 나쁜 자식. 홀리 쉣. 지각을 하지 말던가. 이걸 담그네. 그걸 담고 뭘 담궜을까? 젓갈을? 김치를? 간장? 근데 캐리어에 넣을 정도면 어딘가 잘났단 건데. 그만해. 무섭잖아. 캐리어 안에 담근 장독들을 넣은 거. 그만해.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도 있으니까요. 홍지 파티도 그렇고 진짜? 젓갈형. 맞아요, 정갈령. 어. 그 젓갈 담근 사람들은 무슨 죄야?
그니까 조카를 알고 담갔을 거 아니에요. 젓갈 담근 아낙네들 그때 당신 아마 여성분들 했을 테니까 그분들은 무슨 죄야? 아니 망나니가 담갔나? 무섭습니다. 무서워. 무섭다. 본보기용으로 담갔나? 보기. 왕이 그랬는데 그죠? 잘못 들었나? 잘못된 정보를 유튜브에서 봤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유이양. 하임님 중간에 비명 지르셔도 괜찮습니다. 아 근데 욕하시셔도 괜찮아요. 그 아까 눈 우는 표정 계속 찍고 있던데. 계속 울고 계셨어. 괜찮아요. 너무 미안해서요. 까방권 드립니다. 레지키리. 보면 안 되는 오래된 엠벌 속 앨범 귀여워. 실수 없이 가겠습니다. 보면 안 되는 사진첩. 우리의 가족에는 금기된 사진이 하나 있다. 이 사진이 금기된 이유는 그 사진을 본 사람마다 저주에 걸린다는 것이다. 오래된 앨범 속 희미한 얼굴이 담긴 이 사진은 눈이를 두려움에 빠뜨린다. 일적에 부모님께선 늘 다그치실 때마다 그 사진을 갖고 오면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그 사진 갖고 온다 라고 하시며 그 사진을 가져오려는 신용을 하셨고 그럴 때마다 나는 울곤 했다. 심지어는 꿈속에서 그 얼굴이 나를 쫓아오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 대학 시절 나는 한 남자와 만나 4년 동안 사귀었고 결혼을 약속했다. 어느 날 결혼 준비로 바쁜 나는 남자친구의 집에 깜짝 방문했다. 남자친구를 놀래켜줄 생각으로 방문을 열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남자친구가 침대에 누워 다정하게 팔베개를 하고 웃고 있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나를 보며 당황하며 거짓된 변명을 들어놓기 시작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며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집에 다시 찾아갔다. 그는 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고 난 마음을 다잡고 그와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나누었다. 얘기를 나누던 중 난 앨범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찍은 사진인데 좀 이상한 사진이 있어. 너 궁금하지 않아? 그가 사진을 보여주면 뭐가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대목권은 다시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난 이런 생각을 하며 무심코 앨범 속 사진을 보았다. 그 순간 사진 속 얼굴이 갑자기 선명해졌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이 막혔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 얼굴 없는 그림자들이 나를 에워싸며 그 얼굴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꿈을 꾸었다. 아니야. 매일 밤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날 때면 방 안은 무척이나 사람이 안 사는 듯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낮에는 환영이 보였고 사람들의 얼굴이 사진 속 얼굴로 변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 이후로 나는 점점 야위어갔고 불면의 밤이 계속되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매일이 끝없는 악몽과 같았다. 이제는 그 얼굴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다. 얼마 후에 나는 남자친구가 그 사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후에 그는 너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가 그 사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난 답을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저주에 걸린 것이 확실해졌다. 요즘 세상에 데이터가 아니고 현실이군요. 연기 뭐야? 무서워. 저는 먼저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유튜브를 완성도 높이는 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깨. 오늘 재밌게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난 되게 재밌었는데 내용도 너무 길지 않아서 좋았고 이대로 일주일에 내가 아까 말한 거 있잖아. 이대로 일주일에 이거를 편집자가 되게 싫어하더라고.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건데 말을 길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여러분들께 최소 한 편씩 부탁을 할 것 같아요. 오케이. 한양한테는 2편씩 부탁할 수도 있어요. 아 농담. 최소 한 편이라는 거는 2편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쭉쭉쭉 5분 모이면은 최소 7편에서 10편 만드는 거 목표로 하고 1년에 400편은 만들어질 겁니다. 이야.
제가 워낙 존경하는 잘 즐겨보고 재밌게 보는 총면명님 채널 같은 경우는 300몇 200 몇 개더라고요. 그 동영상 개수가. 그쵸? 뭔가 그런 거를 보고서 목표를 정한 거예요. 정도도 안 하면서 뜨기를 바라면 안 된다. 자신 채찍하는 그런 힘으로 진행할 거고, 이 정도면 여러분들 너무 길진 않으니까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도 많으셨고요. 방송 보러 와주신 시즈님들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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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링리님이랑 땡큐님이랑 펄크림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룹만 더 크게 인사하려면 너 움직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도 인사해. 이쪽 그룹. 안광을 빛내며. 음. 이방망님, 지금 끝났는데? 아이고, 다음에 더 서둘러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바 네. 방송 끝내겠습니다. 메바메바로.